네, 이번엔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까지 보내드립니다. 먼저 앞으로의 인생 계획 어떤 게 있으신지요? 일단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해보고 살았었는데요. 네. 제가 못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학이에요. 제 아내는 결혼을 하고 유학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진짜요? 네. 혼자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갔다 오신 겁니까? 혼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계속 꿈이 남아 있었어요. 유학에 대한 꿈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일단 지르고 싶은 것은 지르면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유학은 일단 갔다 오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유학은 혼자 가시는 겁니까? 같이 가시는 겁니까? 혼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뭐 아들도 이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 혼자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스페인에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스페인입니까? 사실 저는 뭐 어학에 이제 커다란 관심은 별로 없었었는데 스페인 문화 그리고 이제 그 라틴 문화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문화에 예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를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 문화와 더 밀접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스페인에 가기로 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쿠바나 남미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내가 반대를 해서 스페인으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은 그럼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럼 스페인 한마디. Hablo español, pero solo un poco. Muchas gracias. 어떤 얘기입니까? 스페인어는 하는데 조금밖에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또 하나는 앞서 얘기 나왔지만 음악대학원도 다니셨잖아요. 그럼 음악대학원에서 뭐 배우셨어요? 실용음악을 전공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음향학부터 시작해서 다채로운 과목들을 공부했고 저는 그 기악, 색소폰을 전공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연주도 하시고? 네. 보니까 이제 영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굉장히 미천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미천한 수준이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는 유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러한 뮤지션들이 많습니다. 특히 색소포니스타들도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분들에 비하면 이제 미천한 실력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연습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소화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소기의 목적은 이제 달성을 했고요. 음악을 배우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음악을 배우고 싶고 제가 작곡한 음악을 제가 연주해서 음반으로 출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래도 성공을 해서 지금 음원으로 지금 2곡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뭐 엄청난 끼와 능력까지. 근데 본인이 이제 광고 홍보 일을 주로 하신 거잖아요. 인생의 대부분을.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노는 것들을 좋아해서 특히 또 학부 때는 신문방송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아나운서가 되면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예능으로 많이 그렇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그런 아나운서로 갑자기 예능인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꿈꿔보긴 합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채널 자체가 이제 직업 방송입니다. 직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광고 홍보 일을 만약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라 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광고 홍보는 굉장히 넓고 얕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광고 홍보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각 분야들, 각 기업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이런 광범위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식도 많아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를 잡합다식하게 알아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나를 깊게 알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에는 지금 쉽지가 않은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혹시 자격증도 필요합니까? 자격증은 따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얇고 넓게 알면 좋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광고 홍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움직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가 또는 타겟이 과연 요구하는 게 뭔지, 과연 욕구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잘 파악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겠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있었을 때,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이게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많은 성찰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물건을 팔게끔 또는 이것을 홍보하게끔 만드는 그 대상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욕구들이 소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담입니다만 요즘에 MZ세대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물론 본인들은 MZ세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MZ세대의 특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타겟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겠다. 지금 MZ세대라고 이제 특정을 할 수는 없겠죠. 네. 뭐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양할 거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성세대들하고 이제 많이 다른 점은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디지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디지털밖에 모르고 이 조그만한 모바일 속에서 모든 세상을 갖다가 알고 습득한 세대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각자 다 다르게 구축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의 관심사라든지 공통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쉽지가 않은 이제 이러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더 색다른 차원이 다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홍보 분야에서 들어오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보시면 되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홍보 분야에 했더니 이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광고 홍보는 사실 지금 매체가 다양화됐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미디어 환경 자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광고 홍보에 대한 툴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광고 홍보를 전공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직업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채롭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게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반면에는 AI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그런 광고 홍보의 영역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또 반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AI가 광고 홍보를 대신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 홍보 분야의 그런 매력, 사람이 하는 광고 홍보 분야의 매력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한 가지의 프로젝트, 한 가지의 어떤 이슈를 내가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발굴해내고 그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서서히 메이드를 해나가고 어떤 결과물로서 완성을 시켰을 때 얻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창업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런 취준생 그리고 사회초년생한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시대에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시대잖아요. 네. 지금 한국의 인기는 앞서 제가 스페인어 공부하면서 이 라틴 문화라든지 해외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얻은 결과는 지금처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해외에서 많이 갖고 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러한 그 관심과 이런 관심이 얼마만큼 더 지속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가장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융성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BTS를 비롯한 이런 K-팝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영화들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그죠? 드라마 시리즈들도 굉장히 많이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 클래식계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DNA가 훌륭한 이러한 그 여러 그 학생들 또는 기성 그 예술가들이 해외에 유수한 콩쿨들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K-뷰티라든지 K-의료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의 문화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고 깊이 외국의 문화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얻는 느낌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더 잘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향들을 모색하는 게 지금의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인이라고 하면 지금 일단 소위 먹고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거든요. 네. 그러면 끝으로 여담입니다만 이제 본인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았다. 그럼 스트레스가 없으셨습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죠.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취감이 오지 않았거나 네. 아니면 여기까지 나는 목표로 삼았는데 그거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뭐 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뭐 거기서 툴툴 털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여러 경험을 해본 결과 얻게 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털어버리지는 못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터세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은 항상 무언가에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집착을 떨어버리고 욕심을 떨어버리고 미련을 떨어버리고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저는 저만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 우주를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를 생각해서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해도 보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곳에서 이 조그마한 지구, 이 지구에서도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이 보잘것없는 나란 존재가 뭐 얼마만큼 이렇게 대단하길래 뭐 이런 고민들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좀 더 이제 자연도 보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의 존재에 미천함을 스스로 느끼면서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런 미련들이 털어져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작곡에서 음원을 2개나 내셨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고향문화재단 김진문 사무처장과 함께 인생을 즐기고 도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